이번에는 제가 직접 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 365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엣지 브라우저를 하나 좀 열 거고요. 접속하시는 URL은 www.office.com 이라고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또 패스워드가 같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좀 넣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데모 계정이고요. 오피스 365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일단은 포탈의 첫 화면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부터 해서 밑에 앱 타일 형태로 다양한 앱들이 보이시게 되고요.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다양한 부분들을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앱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서 눌러가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앱으로 확장을 했더니 이렇게 탭이 세 가지가 나오시죠. 첫 번째는 오피스 365에 대한 모든 앱 리스트들이 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팁과 힌트 이러한 것들로 해서 좀 보여지게 됩니다. 간략한 설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델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이 있지만 저는 한번 직접 바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델브 화면입니다. 보시게 되면 작업했던 다양한 내역들 그리고 문서들이 쭉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델브 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 어널리틱스를 한번 좀 눌러볼까요? 내 정보부터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했던 행위들 누구와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었는지 어떠한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모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작성을 했던 분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물론 데모 환경입니다만 마이 어널리틱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 네, 이렇게 좀 나오게 되고 포커스와 웰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방해받지 않고 작업을 얼마나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게 되고 옆에는 얼마나 재충전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커스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간 평균하고 4주 추세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포커스의 사용 가능이 이제 100%로 나오긴 했는데 이건 이제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나오지는 않은 거 제대로 나온 결과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직접 본인이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서 하실 수가 있고 옆에 보면 이렇게 좀 제한을 해줍니다.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초에 일정을 예약하는 비율이 30% 미만입니다. 라고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주초에 예약을 좀 많이 해놓게 되면은 제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조언적인 관점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패턴들은 주로 이제 매니저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시겠죠. 이번 주 초에 보통 일정을 많이 세우는 게 좀 편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을 보통은 사람이 했었는데 지금은 AI가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제안을 직접 해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웰빙 쪽 눌러보면 어떤 날이 좀 조용하게 유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조언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매일 업무와 연결을 끊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낮다더라 라고 하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들도 좀 줄여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따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직접 쓰고 있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아까랑 같은 UI이고요. 네, 델브를 눌렀을 때 뭐 이건 실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화면들이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제가 업무들을 좀 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누구와 많이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델브를 보셨고, 아까 마이 어널리틱스를 한번 좀 볼까요? 마이 어널리틱스를 눌러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뭐 제 패턴이라서 좀 안 보여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우선은 뭐 포커스에 대한 부분이 약간 100%였지만 저는 한 75% 정도 되고요. 뭐 웰빙은 업무가 바쁘니까 그렇겠죠. 그동안에도 좀 적은 편이고, 공동 작업은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뭐 포커스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언이 업무 시간에 전자메일을 받고 30분 이내에 절반이 넘는 메일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좀 자세히 읽지 않고 너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간 계획을 좀 세우라는 메시지가 있네요. 웰빙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스케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는 업무 시간 외에 문서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좀 현실적인데, 제가 뭐 집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 시간 이외에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좀 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제가 뭐 외부 사용자는 누구와 일을 많이 했고, 내부 사용자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누구랑 일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모임을 나눠서 정리하는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김성구 상무님과 모임에 한 4시간 정도 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이외에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은 뭐 제 매니저님이시거든요. 송건우 이사님, 그리고 이종복 정무님, 그리고 김성구 상무님입니다 라고 정리해가지고 세팅 결과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공동 작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러한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결론적으로 델브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대시보드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일을 많이 했고 어떠한 문서들을 작업을 했고 최신 리스트들을 앞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마이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 업무 패턴을 분석을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이나믹스 365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CRM이나 ERP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따로 데모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보게 되면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이제 프로비저닝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있기는 하네요. 사내 앱이나 CRM이나 ERP 관련된 문서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앱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엑셀이지? 라고 하실 수가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엑셀은 이 엑셀이죠. 네. 새통합 문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엑셀인데,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엑셀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웹브라우저 상에서 엑셀이라고 화면이 지금 실행이 됐고요. 원형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로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UI가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예정이고요. 새로 시간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좀 비교를 위해서 제가 창을 좀 줄여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웹에서 실행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을 했느냐 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다 똑같습니다. 뭐 시트 만들고 뭐 우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메뉴들이라든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웹에서도 그냥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동 편집을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우측 상단에 이제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고요. 뭐 저는 이제 MOD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용자가 여기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또 나타나면서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시트 1, 시트 2에서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 1에서 뭔가를 수정을 하고 B라는 사용자는 시트 2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폼즈를 말씀드려 볼까요? 폼즈는 설문 및 퀴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샘플로 하나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거를 하나 좀 만들어 봤거든요. 결국엔 서베이 하는 겁니다. 서베이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서베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잖아요. 설문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설문지에 대해서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외부로 해서 다 해놓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이렇게 취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취합된 결과를 엑셀로 해서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테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링크로 그냥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QR코드 형태 또는 HTML 소스 안에 인베디드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 자체를 오피스 365 라이센스가 있는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 즉, 이 얼마나 지금 취합이 되었고 접수를 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링크를 생성을 해서 이 링크를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와도 같이 서베이 결과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카이자라. 이게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약간 카카오톡 같은 느낌? 지금 데모 영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건데 이거 팀즈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팀즈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카이자라 같은 경우는 좀 용도가 다릅니다. 카이자라는 외부 사용자와 뭔가 협업을 하시거나 간단한 커뮤니케이션만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거라고 좀 이원화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런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은 바로 외부 사용자 여기에 대한 세팅이 끝나게 되고 그냥 카카오톡 쓰시는 것처럼 외부 사용자와 별도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협업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팀즈로 외부 사용자와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저장 공간을 좀 분리를 해주고 싶다, 격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부 사용자랑은 카이자라로 소통을 하시면 되고요. 내부 사용자랑은 팀즈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카이자라까지 말씀드렸고 마이 어널리틱스는 아까 델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드라이브죠.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원드라이브이고요. 네. 최근 항목, 공유됨, 뭐 검색, 휴지통 이렇게가 있고요. 내 파일에서 아무 파일이나 한번 점점점을 클릭을 해보시면 뭐 미리 보기를 하실 수도 있고 파워 BI네요. 파워 BI는 이제 미리 보기가 좀 안 되는 거고요. 미리 보기를 하실 수도 있고 공유하시거나 링크 복사, 액세스 관리, 다운로드, 삭제, 이동 복사 뭐 이런 기타 등등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뭐 업무에 대한 플로우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승인 요청하는 뭐 버전 기록이나 세부 정보 버전 기록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버전이 뭐고 수정한 날짜가 뭐고 수정한 사람이 누구며 크기는 얼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 5TB까지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전 장비에서는 제가 1TB라고 말씀드렸지만 5명 이상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5TB로 좀 증설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원드라이브는 제가 이거랑 지금 똑같이 공유해 놓진 않았는데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C4CNS에서 회사 소개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지금 PC랑 원드라이브랑 동기화를 해놓게 되면 이렇게 상태 표시가 또 변경이 되거든요. 우클릭을 하고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사용자, 모든 사용자죠. 어나니머스죠. 외부 사용자랑 공유를 하고 싶을 때 조직 내부만 혹은 특정 권한이 데디케이트 되어 있고 할당되어 있는 분들만 특정 사용자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만료일도 이렇게 지정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드라이브도 우선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워드는 미리 보기가 되어 있죠. 이러한 식으로 간단하게 미리 보기도 합니다. 직접 열어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인플루이 인게이지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부분이 단자가 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저장이 있는데 저장하기는 없어요. 바로 뒤로 가기를 해버리면 끄거나 뒤로 가기를 해버리면 그냥 바로 그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전을 볼까요? 버전을 보면 기존에는 1.0 버전이 이제 2월 7일에 최초의 그 이니셜 버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방금 전에 수정한 버전이 있고 크기는 이렇게 수정이 됐네요.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버전에 대한 걸 복원하실 수도 있고 해당 버전이 필요 없으면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원드라이브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노트입니다. 네, 내 전자필기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보여드릴 내용이 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제 원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마케팅에 대한 원노트이고요. 직접 앱으로 실행하실 수도 있는데 윈도우즈에서 기본 제공되는 전자필기장 원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이 생겼고요. 네, 똑같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원노트는 지금 이런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그 세미나장에 가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서머리 했던 부분들이고요. 관련된 링크들을 바로바로 삽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엣지 브라우저에서 관련된 기사나 유용한 정보들을 검색을 하다가 그걸 바로바로 삽입을 했던 모습입니다. 네, 링크들 형태 혹은 파일을 직접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고 또 그림도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 영상도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원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도 바로바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넘어갔고요. 다음으로는 아웃룩이죠. 아웃룩은 뭐 잘 아시겠죠. 여기 그 메일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지금 뭐 저희 쪽 메일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메일들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업무 메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그리고 플래너 같은 경우, 플래너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뭐 프로덕트 런치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작성해놨던 리스트들이 쭉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차트, 시작이 된 게 뭔지, 그리고 뭐 지금 리스크는 무엇인지, 블락된 건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너는 프로젝트 관리를 하시는 좀 라이트한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